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양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이지 않는 권력자의 세상이란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우린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은 이 생물적인 크기의 어떤 살아있는 물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다면 미생물이 될 수 있겠죠. 미생물. 그래서 미생물은 이 단위를 보면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생물인데,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저 연구실은 감염생물학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감염성 세균들, 기생충에 의한 우리 몸에서의 면역 반응, 이런 거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이게 저고요. 네, 뒤에 연구원들,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 요 사진은 누군 것 같아요? 예? 여기 써 있는데 이렇게. 네, 그렇죠. 쇼팽이 쇼팽. 요건 누구예요? 순수 이성 비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칸트. 그죠? 동물농장.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분은 네, 조지 오웰이죠. 오웰. 그죠? 1984도 쓰고. 이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 요 영화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감성이 올드하네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 몇 학년이에요? 고1이요? 고1이면 몇 살이에요? 17살이요? 17살. 저는 몇 살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27살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10년 전에 27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주인공이 비비안이라는 이런 여배우인데, 네. 이 특징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요 네 분의 특징. 오래됐다. 그거보다는 미생물학적인 그런 대답을 원합니다, 저는. 특징이 뭘까요? 뭐 죽었다, 뭐 이런 거 말고. 그죠, 감염됐다. 그죠.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날개를 쓴 누구죠? 이상.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동백꽃, 봄봄을 쓴 김유정 시인. 그리고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이효섭 시인.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또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어떤 질병이냐면 이 결핵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죠. 결핵은 없어진 줄 알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1위예요. 사망률 1위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이. 저 연구실은 결핵을 연구합니다. 결핵. 어떻게 결핵균이 우리 몸에 감염돼서 결핵을 일으키는지,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핵은 이 글로벌한 이머전시라고 해서 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 가량이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 BCG를 백시네이션 합니다. 그죠? 여러분 맞았나요? BCG 백신? 일명 불주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맞았어요? 불주사 안 맞았어요? 그럼 안 되겠네. 맞은 것 같죠? 예. 불주사를 맞으면 그걸 바로 결핵에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핵이 심하기 때문에 이 BCG 백신을 맞음으로써 결국에는 모두가 다 결핵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 결핵에 걸려 있고, 결핵은 17초당 1명씩 사망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우리 폐인데요. 폐가 이거 뼈고요. 요 오른쪽은 이렇게 이제 어두워야 돼요. 어둡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뼈 같은 걸 인지하는 건데, 여기는 있는 거죠. 허옇게. 결절이 생겨서 아마도 결핵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특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실이라고 해서 결핵협회에서 이걸 판매해요, 이렇게. 그럼 그 수익금으로 결핵 치료하는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3월 24일이 결핵의 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결핵이다, 문제다라고 하고 결핵은 전 세계에서 단일 감염 질환 중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다. 첫 번째는 말라리아고요. 두 번째가 결핵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심합니다. 이게 이제 그 결핵균을 제거할 때 쓰는 항균제인데요. 이런 네 가지의 결핵 약제가 사용되는데 1952년도, 61년도, 52년도 이렇게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거를 지금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1950년대 만든 약을 지금 2019년도 쓴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당연히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승인이 안 된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약들보다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약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결핵의 위험성은 여러분 저녁 먹었나요? 결핵 저녁 먹고 밥 이렇게 이만큼 먹었어요? 이렇게? 밥 안 먹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끝나고 먹으세요. 네. 점심 먹었죠, 점심? 점심 이렇게 밥 먹은 만큼의 이 약을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2달에서 3달 정도 먹어줘야지 결핵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약을 치료하는데 보통은 대부분 낫는데 안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핵균 내성균주에 감염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이 통계를 보면 매년 결핵 환자 통계가 나옵니다. 10만 명당 2017년, 그러니까 2018년도는 한 3월 말에 나와요. 2017년도 가장 최근인데 10만 명당 55명이 감염된 거죠. 신고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망자로 보면 10만 명당 한 4명 정도 발생하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결핵 신고 환자는 1명당 5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이때도 우리나라에는 5명이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수의 결핵 신환자, 신고된 환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6명 정도 사망한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은 여기가 이제 10만 명당 40만 명 이하로 낮춰야 돼요. 40명. 노력하고 있는 거죠. 2등이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2등이 포르투갈인데 10만 명당 한 20명이에요. 20명. 굉장히 낮아요. 일본은 한 10몇 명, 미국은 10만 명당 한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거고 결핵은 후진국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죠,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환자도 많고 놀랍게도 OECD 국가가 아닌데도 한국보다 결핵 환자가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들? OECD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보다 결핵 환자가 확 월등히 많아요. 예?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 예, 북한.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그 통일이 될 것 같잖아요. 화해 분위기인데 통일되기 전에 결핵 문제부터, 기생충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갔다가 이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메르스보다 결핵이 더 심하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알기로는 결핵은 많이 치료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결핵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연구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검사를 해서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들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합니다. Invisible Powers 해석하면 보이지 않는 권력자죠. 보이지 않는 권력자. 이게 바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것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면서 이 생물학적인 관심도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내 세균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균, 미생물은 모양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요. 사는 것도 다양하고. 사람이 인류가 생존하기 전부터 세균은 존재했습니다. 세균은 인류의 산소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해서 우리 사람보다는 선배가 되는 거죠. 사람의 세포는 정상인 기준에서 60조 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0조 개. 그러면 계산해 보면 1g당 60의 구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세포, 이건 보이는 사람의 세포 말고 보이지 않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수툴에, 대변에. 그래서 1g당 10배에서 100배만 있다. 이게 뭐냐면 세균인 거죠. 세균. 사람의 세포는 몇 개라고요, 여러분? 몇 개요? 60조 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람의 세포가 60조 개라는 걸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사람의 세포보다 10배에서 100배 많은 게 뭐라고요, 여러분? 세균이야, 세균. 어디에 이런 세균이 많냐면 우리의 장에 많습니다, 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기 전에 몸무게 쟀는데 60kg이었어요. 근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58kg이 됐어. 놀랍게도 2kg을 배출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배출한 2kg 중에 반의 무게가 그 2kg의 반이 이 세균의 무게가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세균이. 이게 우리 있다고요, 장 속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사람이 60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00조개가 있다는 게, 그죠? 재밌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위생적으로. 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단순히 여러분이 여기 1시간 앉아 있어서 듣고 재밌다, 새롭다 라고 하는 재미를 넘어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어떤 걸 나의 삶에 적용할까? 이렇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의 진로와 지도와 비전에 더욱더 많이 쓰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재미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직업을 구할 때, 그죠? 대학교를 가고 직업 구할 때. 근데 재미있는 일 많아요. 재미만 쫓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근데 그렇다고 의미만 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일, 자원봉사만 하고 열정페이만 하고 할 수 없어요. 재미와 의미가 있는 일, 재미는 많습니다, 그죠? 의미 있는 일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재미와 의미가 만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잘 적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균이 어떻게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강력한 거예요, 이게. 이 힘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살리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라고 해서 이 장내 세균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했던 가장 강력한 이 헬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중에 유익균이 있다는 거죠. 유익균이 있다는 얘기는 유해균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굿가이가 있다면 배드가이가 있는데 굿가이가 많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면역이란 뭐냐, 면역은 미생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균을 방어한다 라고 하는 어원이 면역인 거예요. 그래서 면역은 가장 중요한 게 감염을 방어한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으면 질병이 잘 안 걸릴 수 있어요, 세균 감염에. 두 번째로는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과 질병 회복, 스트레스에 저항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노화 방지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엔티에이징, 그죠? 신진대사를 활성해서 한다. 면역력이 높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 제가 예전에 이 대학 1학년 때 이 면역학 수업을 듣는데 저희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 다녀서요. 홍삼 먹어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면역력이 건강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은 세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세균은 바로 장내 세균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역력이 높으면 우리 몸에는 지금도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높으면 암세포를 죽여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지만 단순히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굉장한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암세포와 우리 면역력하고 우리 안에 세균과 이것들이 전쟁터다. 또한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장내 세균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건강하대요. 네. 면역력 낮으면 반대가 되겠죠. 반대.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백혈구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봤어요? 백혈구? 우리 혈액은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를 뽑아서 그냥 두면 이 빨간색인 적혈구는 가라앉고, 그죠? 이 백혈구가 적혀 있는 그 혈청만 남게 되는 거죠. 그 혈청에서 이 백혈구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그 중에 어떤 세포가 있냐면 이 매크로페이지라는 세포가 있어요. 대식 세포인데요. 요거 보면 이제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렌지 색깔하고 이 민트 색깔 둘 중에 어떤 게 세균일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잘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요? 어떤 게 세균일까요? 민트 색깔과 이 오렌지 색깔 중에. 봐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는 60조개인데 10배에서 100배 많은 게 세균이다. 어떤 게 세균일까요? 요게 세균이에요. 요게 세균. 세균이고 요게 민트 색깔이 이 매크로페이지라는 세균입니다. 세포입니다. 요 세포가 요 세균을 잡아먹어요. 왜 잡아먹냐면 없애려고. 예. 특징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가 B세포라고 해서 B세포. 여러분 들어봤어요? 생물 시간에 나온다고 하던데 이런 거. B세포. 항체를 만드는 세포. 항체. 우리 엔티바디. 네. 우리 이 겨울철에 여러분들 독감 예방 주사 맞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죠. 네, 항체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항체랑 연관이 있는 게 항원이라는 게 있어요. 항원. 항원은 이 독감 바이러스를 항원이라고 해요. 항체는 거기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거. 항원이 좋은 거예요? 항체가 좋은 거예요? 항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B형 간염 예방 주사 맞았나요? 맞은 거예요. 안 맞으면 초등학교 못 가요. 네. 그럼 여러분의 몸속에는 B형 간염 항원이 있어요? 항체가 있어요? 항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백신 주사 맞으면 항체가 생겨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검사를 해봐야 돼요. 검사를. 여러분 그래서 없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런 중저년층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셔서 얼마 안 합니다. 한 3,000원이면 하거든요. 그럼 항원이 있는지 항체가 있는지 어떤 게 있으면 좋다고요? 항체. 그럼 검사했는데 항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원이 있으면 병원 가야죠. 근데 항체도 없고 항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사 맞아야죠. 이렇게. 죽지 않고요. 예, 주사 맞으면 됩니다. 이 검사를 꼭 하셔서 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 T세포라고 해서 T세포라고 해서 이 항체를 만들고 다른 이제 제거하는 것들 도와주는 특징이 있고요. 또 NK세포라는 내추럴 킬러 세포, 자살 세포가 있는데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립구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거하겠습니다. 이 면역이라는 거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세균에 대한 방어예요. 다시 말하면 면역이라는 거는 세균도 있어야 되고 면역 세포도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면역의 핵심은 이 밸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장입니다. 장. 이게 대장이고요. 이게 소장이 되고 여기가 맹장이고 여기가 이제 그 똥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많은 이 장내 세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장은 이 항체를 만드는 B세포나 도움을 주는 T세포의 대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B세포의 경우 70%가 장에 있대요. 장에. 왜 장에 있느냐? 그건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항체의 70%는 장에서 만든다. 굉장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장내 점막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면역세포가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을 조절한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이런 이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이고요. 위가 됩니다. 위. 대장이고 소장이고 직장이고 항문이 됩니다. 이 내용들이 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 기사에 나온 것들을 많이 이제 짜집기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균이 많습니다. 여기 위고요. 여기 이제 12지장이고, 그죠? 이게 이제 콜론인데 세균이 많아요. 우리 몸에 세균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일까요? 그죠? 장. 그러니까 사람마다 세균의 종류가 가장 다양한 데는 어디일까요? 그죠? 손도 될 수 있죠. 사람마다 세균의 종류가 가장 다양한 데는 입이에요. 입. 우리 몸속에 세균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세균이 없는 데. 무균 상태에 있는 데. 네? 어디라고요? 뇌에도 있어요, 세균이. 기생충도 있어요, 뇌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네. 위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위. 네.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눈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무균 상태로 만들었어요. 눈. 두 번째는 어딜까요? 코. 당연히 많죠. 코. 미세먼지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를 쓰는 건 좋은데 그렇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건 숨을 코로 쉬어야 돼요. 입으로 쉬면 안 돼요, 미세먼지 많을 때는. 코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무균 상태로 신이 만든 데가 어디냐면 첫째는 눈이고요. 두 번째는 남자에게만 있어. 어딜까요? 네? 공안에 있어요. 난소에도 있어요. 세균이 있어. 정자에만 없어. 정자에만. 잘 적어놔요, 여러분들. 무균 상태인 곳. 여러분 푸사 이런 데 적어놔요. 무균 상태인 곳. 1, 눈, 2, 정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왜 무균 상태냐? 이걸 미생물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미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장내 세균은 어떤 게 있냐면 유산균이라고 해서 모양이 바나나 모양처럼 긴 거를 간균이라고 해요. 간균. 동그란 걸 구균. 대장균도 있고요. 이게 이제 황색 포도당균인 거죠. 색깔도 황색이에요. 시중독을 일으키는 거. 비피더스균도 있고요. 대장균 이런 것들이 장내 세균이다. 우리 몸에는 장인데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균이라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유익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피더스균, 유산균 같은 것 되고요. 유해균은 이 웰치균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비만균이에요. 비만균. 비만균이 많으면 비만한 거예요. 근래에는 어떤 유전적 질환 때문에 어떤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암이 생긴다 했는데 근래 연구 결과에 의해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 때문에
비만이 될 수 있다. 우리 몸 속에 어떤 세균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알고 됐던 것보다는 이 미생물이 굉장히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가장 많아야겠죠, 유익균이. 그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장내에 보면 유익균이 한 30% 존재하고요. 중간균이 60%. 나머지 10%가 유해균인데 놀랍게도 유익균이 30% 존재할 때 이 중간균은 유익균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중간균과 유익균이 합쳐져 가지고 유익균 역할을 하고 유해균은 그러니까 부분이 적은 거죠.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유익균이 많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장순초 사람들이고요. 피부가 윤기가 있다. 피곤이 없다. 감기를 잊고 산다. 의욕이 넘친다. 화장실 갔다 와도 무악취, 황금색 변을 낸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근데 유해균이 많으면 왠지 모르게 비만이고 아토피, 건선, 피곤하다. 감기를 달고 산다. 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굉장히 악취가 난다. 수업 시간에 옆 친구가 방구를 끼는데 너무너무 냄새 난다. 뭐 자꾸 옆 친구가 얘기하는데 욕만 한다. 뭐 이렇게 그런 특징들이 이제 유해균이 많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 비타민, 호르몬, 아미노산 생성이 많아져요. 왜냐면 우리 몸의 비세포가 장에 70% 있는데 장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항체를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 뇌로 보내줘요. 뇌로. 그러니까 유산균이 없으면, 유익균이 없으면 만들어진 항체를 뇌로 안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행복한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라토닌, 엔돌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장에서 만들어요. 장에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에서 만들어서 이것들을 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내 세균 중에 유익균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죠? 적으면 좀 우울하고 아프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뭐 책을 많이 읽거나 마음의 소양을 쌓으면 내면이 풍성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건 틀린 얘기고요. 미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장내에 유익균이 많으면 내면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면의 아름다운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바나나 모양처럼. 그리고 뱀이 또아리를 들듯 하게 간혹가다 변기가 막히고 이렇게 진흙이라든지 물 형태, 마른 형태, 토끼똥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이거죠, 이거. 처음에 초록색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황토색, 갈색 나오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검은색이나 붉은색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보통은 한 가지 색깔이에요. 보통. 기죠, 여러분? 예, 기죠. 예. 그래서 좀 해야 된다. 이거고요. 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절대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해주시면 되면 유해균이 많은 사람은 여기 6개 이상이 해당하는 사람이래요. 밤에 이런 솥단지 꺼내놓고 밥 넣고 막 비벼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 상태가 미생물학적으로는 유해균이 많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엄청 하셔도 막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는데 수영을 엄청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벽기도를 다니셔야겠다라고 해서 새벽기도도 엄청 다니셨어요. 새벽기도를.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다녀도. 이것 때문에 그런죠. 이것 때문에. 이게 없어서. 고지방 섭취하면 비만 관련 세균이 증가한다. 저탄고지라고 해서 이런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했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런 미생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 방법에 현혹되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이 비만 유발 과정을 풀었다. 라고 하는 연구가 결국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생로병사를 푸는 핵심의 역할이 장내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죠? 공급이 전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여러분 봐요. 이게 일반 쥐예요. 이거는 어때요? 딱 봐도 이게 쥐 같지 않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지방식을 먹인 거예요. 하이팻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고지방식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쥐를 가지고 그 루아이 수술이라고 해서 쥐를 마취시킨 다음에 배를 열어서 위를 잘라내요. 그다음에 잘 꼬매 덮어.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살아요. 잘. 그런 다음에 12주 후 체중이 감소했대. 이렇게. 당연히 위 자르면 덮게 먹으니까 감소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쥐의 장내 세균을 가지고 다른 쥐에 넣었더니 체중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적게 먹었더니, 원래 뚱뚱한 쥐였는데 적게 먹었더니 장내 세균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장내 세균을 일반 쥐에 넣었더니 체중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뚱뚱한 쥐를 가짜 위 수술이라고 해서 배만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뚱뚱한 거 그 세균을 다른 쥐에 넣었더니 체중이 변화가 없었다. 아, 바로 장내 세균이 먹는 거에 따라서 세균 수가 달라지고 세균의 범위가 달라져가지고 체중이 변화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 장내 세균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웨덴의 카롤란스카 그 연구소고요. 싱가포르의 지놈 인스티튜트 이런 연구소인데 이런 실험했어요. 굉장히 이쁘죠? 제가 그렸어요. 일반 쥐예요. 장내 세균이 있는 쥐를 그냥 키우면 장내 세균의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얌전해질까요? 나빠질까요? 얌전해져. 반대로 장내 세균이 없는 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키우면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공격적이죠. 면역항은 딱 두 가지예요. OX밖에 없습니다. OX 밸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장내 세균이 없는 쥐였어요. 근데 태어나서 장내 세균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상에다.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얌전해. 그러면 장내 세균이 없는 쥐를 다 큰 후에 성격이 굉장히 나쁜 쥐를 잘 잡아가지고 장내에 넣어줬어. 성격이 얌전해질까요? 여전히 나쁠까요? 그죠? 공격적이죠. 저 우리 학생 굉장히 그래요? 순수해요. 네.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대답을 안 해야 정상인데, 네. 순수합니다. 순수해. 네. 왜 그런 걸까요? 왜? 장내 세균이 있고 없고가 왜 이렇게 이 해피한가 언해피한가 될까요?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균 생쥐는 장내 세균이 없기 때문에 장에서 이 항체나 여러 가지 행복한 호르몬을 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뇌에 전달도 어렵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여러분들 이 돼지고기 먹을 때 케이지 안에서 키운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방목한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방목한 고기가 더 맛있죠. 닭도 그렇고 더 크고 힘도 세고.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그 풀 뜯어 먹으면서 풀 속에 유산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질이. 그러니까 사료 먹은 이 소랑 케이지에서 자란 소랑 방목한 소랑 다르다는 거죠. 이게 유산균이 먹인 돼지가 행동 변화가 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그죠? 소고기 먹으면 소고기가 이런 도파민, 아미노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가 분해돼요. 우리 장에서. 그러면 소고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이것들을 다시 이 호르몬을 만들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줘요. 전구체를 만들고. 이게 장내 세균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우리 뇌로 보내져요. 장내 세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소고기를 많이 먹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세균이 많아서 이것들을 합성해서 뇌에 보내주는 역할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더 좋아해요? 네, 전 소식해요. 소식. 많이 먹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소고기 먹는다고요. 네. 우리 학생들은 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단백질 섭취를.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다 가리지 않고 막 먹으면 되고요. 이쪽에 좀 올드하신 분들은 20대 이상부터는 우리의 장내 세균이 또한 우리 그 호르몬의 불균형이 막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노화가 막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돼지고기 별로 안 좋고요. 소고기가 좋아요. 기름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또 운동도 안 하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후에 두 번째 여기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무균 상태로 만든 게 어디냐면 첫째는 눈이고요. 두 번째는 정자고요. 신이 만든 최고의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 뭘까요? 요쪽이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신이 만든 최고의 항산화 물질. 호르몬.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죠,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올 때 아주머니는 폭삭 늙어요, 폭삭. 조심해야 돼. 뭐냐면 에스트로겐. 이게 신이 만든 최고의 항산화 물질이에요. 왜 신이 여자에게만 에스트로겐이 많겠나?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에스트로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항산화 물질. 그래서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올 때 다 장내 세균이 연관이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이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행복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봐요, 방학 때. 이 칼슨 박사님이라고 도파민의 구조인데요. 이거를 발견하셔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거죠. 행복유전자라는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을 기억하는 물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도파민이고 이게 행복유전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쥐가 있어요. 이게 암컷과 수컷인데 이게 부부예요, 부부.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가 나오냐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좋아하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얼마 많지 않다. 그죠? 이게 뭐냐면 도파민이죠, 도파민. 그죠? 이게 부부인데 놀랍게도 이 A라는 커플과 B라는 커플이 있는데 둘 안 좋아, 사이가. 맨날 싸워요. 싸우는데 놀랍게도 얘에 있는 이 암컷에 있는 도파민을 가져다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이 B라는 수컷에 넣어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얘가 얘를 좋아하게 됐어.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도파민이 뭐길래? 그죠? 이게 행복 유전자의 이게 그 실험의 방법이에요. 박사님 실험. 도파민의 전구체를 만들어낼 장내 세균이 필요하다. 봐봐요. 2년 만에 차갑게 식어버린 애정. 남자친구랑 여자친구였는데 싸웠어. 어쩐지 예전 같지 않아. 혹은 냉랭해. 혹은 여러 가지 걸 권태기. 이 상태가 뭐냐면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만드는 전구체가 부족한 거죠. 근데 미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장내세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장내세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왜 엄마 아빠가 싸우냐? 왜 엄마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냐? 장내세균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집에 계신 아버님 왠지 모르게 엄마가 없을 때만 일찍 오셔. 장내세균이 부족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신학기 됐잖아, 신학기. 그죠? 선생님 좋아요? 그래? 저의 같이 사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쌤이 됐는데, 보면 밤에 전화를 와요, 밤에. 학부모님들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전화하는 거예요? 업무상에는 학교 전화로. 예. 근데 뭐 핸드폰으로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해. 그죠? 학생들 말도 안 듣고, 기죠? 예. 그래서 또 스승의 날 이런 것도 별로 의미 없잖아요. 요즘은. 그죠? 스승의 날 없고. 그래서 가장 미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선생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학기 말이 되면 종업식 해요. 그죠? 종업식 할 때 선생님이 굉장히 피곤해. 대부분 여자 선생님이잖아요. 머리도 푸석푸석해. 얼굴도 막 붕 떠 있어. 화장도 잘 안 먹어. 그리고 막 지나다니면 슬리퍼 뒤집 끌고 다녀. 굉장히도 안 좋아. 선생님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은 것 같다. 종업식 때 이런 거 하자면
유산균을 선물하는 거예요. 유산균. 선생님한테 유산균 드시고 방학 때 힘내세요. 유산균 한 해 얼마 안 하거든요. 그죠? 1,000원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반에 20명, 25명이에요? 25개 하는 거야. 이렇게 직구해가지고 사서 1번은 1번 써놓고 편지를 써요. 편지. 선생님한테 감사했다고 미사하고를 잔뜩 넣어가지고 편지 써다 붙여놔. 이렇게 25번이 그래서 한 박스 가지고 졸업할 때, 아니 종업식 할 때 선생님 드리는 거죠. 이거 괜찮잖아요. 이런 거 그죠? 커피 한 잔 값인데 뭐 이거 공동구매해서 뭐 개당 1,000원도 안 되는 거 그죠? 그럼 선생님이 이거 받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사라져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져와서 그러니까 1월 한 10일쯤에 방학한다면 1월 11일 날 1번 거를 써서 편지 읽고 그래 그랬지 유산균 드시고 다음 날 2번 편지를 읽고 유산균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장내세균이 좋아져. 새학기가 되면 좋은 피부와 머리도 찰랑거리시고 해피하게 또 학생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감사하다 뭐 선물 할 거 없어요. 이거 선생님들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유산균을 선물하세요. 이거. 그리고 또 부모님 생신 때 비싼 거 하지 마. 이거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유산균 아빠 힘내세요. 유산균만 딱 줄이면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빠는 돈을 좋아하시거든요. 편지와 함께 용돈을 넣어서 드리는 거죠. 유산균과 함께. 진짜 좋아하셔. 아빠 전화할 거야 아마. 엄마 생신 때도 이런 거를 드리면 엄마가 아마 이모티콘 보내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 대장은 제2의 뇌라 불려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지각할 수 있지만 맵고 짜고 병균이 들어왔다. 이건 우리가 몰라요. 우리 장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장염 걸려봤어요? 장염 걸려봤으면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 가면 큰일 나죠. 가면 테러하는 거지. 네. 장염 걸렸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약 주고 포카리 또 많이 먹으러 하잖아요. 네. 우리 뇌는 몰라요. 장만 알아. 장에 나쁜 세균이 들어왔어. 원래 있던 세균이면 괜찮은데 다른 게 들어와서 우리 장에서는 얘가 싫은 거야. 내보내려고 해요.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야지. 그럼 싸려면 어떻게 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물을 막 뿜어내서 막 떼는 거죠. 내려니까 장에 물이 한계가 있어. 어떻게 해? 얼굴에 물, 피부에 물을 갖다 쓰니까 장염 걸리면 삐썩 마르는 거야. 이렇게 피부가 가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카리 스웨트를 많이 먹으라 라고는 그 얘기예요. 보리차를 많이 먹어라 라거니가. 그만큼 우리의 장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훨씬 누에보다 똑똑해요. 장이. 장내세균이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물질 세라토닌 이만큼 장에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80에서 90%. 왜 만드냐? 잘 몰라요. 왜 만드냐? 만들어서 뇌로 간다는 거죠. 뇌로. 지나가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죠? 원래 검은 머리인데 이렇게 바뀌셨나 봐요. 그죠? 장내세균 불균형인 거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장내세균이 많으면 소화 운동 촉진하고 인간의 정신 활동에 관여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에서 70%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은 70%는 장에서 해결해. 나머지 30%는 어디서 하냐? 우리 마음에서 해결한다. 이게 면역학의 공식이에요. 70%는 장. 왜냐하면 항체력에서 만드니까. 나머지 30%는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생각하고 해피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게 면역학의 이제 특징입니다. 이거 보시면 검은색은 장내세균이 없는 쥐예요. 얘는 있는 쥐. 이 오렌지는 없는 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세균이 있는 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약간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방 회복해. 역경 지수가 높은 거죠. 하지만 무균쥐는 엄청 세. 그러니까 장내세균이 없는 좋은 세균이 없는 학생은 스트레스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 막 폭발해 막 그런 학생인 거죠. 이거 보면 무균쥐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요. 하지만 장내세균을 주면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TV 보니까 마포대교라는 데가 있다던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요. 근데 마포대교 가봤어요, 여러분들? 가봤어요? 왜요? 제가 볼 땐 제가 면역학 연구하고 세균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한테 꼭 해주는 그런 그 조언이 있는데 좀 이렇게 저는 이 미생물 연구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굉장히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걸 하기를 원해요, 같이. 저의 재미가 학생의 재미가 되기를 원하고, 저의 의미가 학생의 의미가 되길 원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무료한 학생도 많고, 이 재미없다, 하루하루가 어제가 오늘 같다, 오늘가 내일 같다, 이런 학생도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기 오는 길이 굉장히 설렜죠? 오늘 교수님 어떤 얘기 할까? 기대된다. 이걸 듣고 집에 갈 때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소망이 있는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그렇다. 굉장히 무료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포대교를 가보시던가 아니면 병원에 안병동에 한번 가봐요.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막 옆에서 곡소리 나고 막 죽어나가고 막 난리 막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하는 말씀을 미생물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포대교에도 이게 할 때 뭐 음악 나오고 힘내세요 뭐 그게 아니고 이 난간을 딱 잡았을 때에 유산균이 딱 나오게. 네. 사람은 먹는 거 약하거든요. 하나 먹었는데도 이제 안 통해. 잡고 올라가려고 해. 2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게. 우울증, 자살. 다 뭐냐면 장내 세균을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식이섬유 섭취량과 우울증 환자의 추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이섬유가 감소해요. 식이섬유라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가 뭐죠? 네? 과일에 들어있죠. 또 과일 많이 먹어요? 많이 드셔야 돼요. 과일 많이 드셔요. 김치 많이 먹어요. 김치? 김치, 훌륭한 학생. 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시래기국 알아요? 시래기국? 일명 쓰레기국.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고구마, 감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많이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 감소했더니 우울증 환자 늘어났다. 알고 봤더니 이 식이섬유가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이 먹는 먹이가 있어야 돼요. 먹이. 그게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냐면 파스테르 박사님 알아요? 파스테르? 어떻게 알아요? 파스테르, 그죠? 저온살균. 또 파스테르 박사님 뭐였죠? 파스테르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노벨상도 받으시고요. 파스테르 박사님 한 게 뭐냐면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신의 저주다 생각했는데 파스테르 박사님은 어떤 원인체가 있고 그 원인체에서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질병의 원인을 밝혔어요. 그래서 어떤 세균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 그러려면 질병이 생기려면 어떤 세균이 있어야 되고 원인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질병이 살아가는 이 영양분 있어야 한다. 이거를 파스테르 박사님이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과 세균이 살아가는 환경, 영양소, 배지가 있어야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서 이 병원 미생물학은 굉장히 발전한 거죠. 똑같이 이 장내 세균도 장내 유산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이 살아가는 먹이인 식이섬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 음료는 전부 달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이 안 좋은데 유산균만 들어가면 유산균이 살아가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유산균이 못 살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산균 음료는 전부 달아요. 왜? 올리고당, 식이섬유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균 음료를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사실은. 먹어도 좋지만 안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유산균 음료가 아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된장국, 김치,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걸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식을 먹을 때 햄버거,
라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죠? 고등학생들이면 뭐 1인 2버거잖아요. 1인 2버거. 기본 1인 2버거던데, 고등학생들은. 네.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 장내 세균을 나쁘게 해요. 대신 고구마 감자를 먹어.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뭐 나왔어요, 반찬? 갈비탕이랑 반찬은요? 오, 굉장히 좋은 학교네. 어디 학교예요? 인천고. 아, 인천의 명문 인천고. 학교에 점심 때 뭐 냉동 만두 이런 거 안 나와요? 냉동 나왔어요? 미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냉동 만두 먹으면 안 돼요. 학교 게시판에 올려야 돼. 교장 선생님. 하는데 양철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냉동 만두는 우리 장내 세균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진단이 낮은 거 이런 거거든요. 냉동 만두 대신에 쓰레기국 주세요. 간식 고구마 주세요. 동치미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 우리 몸의 생리 활성을 일으키는 가장적인 물질이 동치미예요. 동치미. 여러분들 간식으로 먹을 때 뭐 햄버거, 뭐 빵 다 달아 이런 거 먹지 말고 고구마에 동치미 국물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를 많이 먹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네, 제가 절대 보장합니다. 절대 보장. 식이섬유 섭취하면 장내 세균이 증가되는 거죠. 왜냐? 이게 먹이니까 먹이값이 많으니까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라토닌 같은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뇌를 보내서 우울증과 잘 예방할 수 있다. 많이 먹는 거 많이 먹어. 아시겠죠? 뭐라고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동치미. 그죠? 도서관 갈 때도 여러분들 가서 뭐 커피 뽑아 먹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피자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떡볶이 이런 순대 이런 거 백해 무익이에요. 이런 거. 고구마. 얼마나 좋아 고구마. 고구마. 네? 저녁 때 고구마 사서 먹어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좀 부끄럽다. 옆 친구 같이 먹는 옆 친구랑 같이 먹으면 되고. 그죠?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 아저씨들도 이 회식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장이. 그러니까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알레르기 같은 것들은.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내 세균 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식이섬유가 감소한대요. 채소 섭취량이 감소하면서. 그래서 이것들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되고 있어요. 불규칙한 식생활. 여러분 아침 먹어요, 아침? 되게 인천학고 학생들은 되게 아침 꼭 드셔야 돼요. 꼭 아침은. 아침이 인생을 성공의 문을 여는 핵심은 아침이에요. 아침.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안 먹어요. 죄송해요. 개인적으로. 아침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네. 김치도 많이 드세요. 김치, 된장. 그 일본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문제가 많았을 때 어떤 지역은 된장찌개를 많이 먹었대요.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감소했대요. 우리가 먹는 그 냉동식품들 혹은 이 음료수 저는 뭐죠 그거? 그 델몬트랑 저런 거에 다 들었어요 이게 표백제 이런 것들. 여러분 소세지 좋아해요? 소세지가 왜 색깔이 이 핑크색이에요? 이런 거 들어서 그래 이런 거. 그리고 보면 솔빅 애시드라고 있어요. 솔빅 애시드, 소르빅산 이런 게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장내 세균을 죽여요. 하루에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여러분 커피 믹스 그게 하나가 한 25g 될걸요? 그게 몇 개 먹는다는 거지 이게. 이게 많이 들었다는 거지 많이. 특히 외식하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이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외식보다는 내식을 해야 돼. 내식. 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회식할 때도 옆에 뭐 이 부대찌개, 뭐 곱창 이런 거 드실 때 드시라고.
나는 동치미에 고구마, 시래기국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서구식 생활 버려야 합니다, 이거. 예. 과도한 스트레스 줄이셔야 돼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 예. 일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일은. 제가 만 30살에 교수가 됐거든요. 제가 충남대 의대에 있다가 청운의 부품금을 가지고 한양대로 왔어요. 일은 끝도 없어, 일은. 엄청 많아요. 일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요. 예. 불규칙적인 생활, 운동 부족. 예. 많다. 중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는 뭐뭐를 위한. 그죠? 바이오틱은 생명인데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것.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 유산균이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좀 사진 찍으세요, 이거. 사진 찍어서 오늘 여러분 푸사에 올려요. 이건 저작권이 없어요. 막 써. 병영균이 장 점막에 접착하는 걸 막아준다. 유산균이 많으면.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켜 장내를 보호한다. 장내 세포가 면역 물질을 만들어 균형 잡힌 면역 시스템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많아야지 병영균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방어. 이게 핵심입니다. 장내 세균을 좋은 세균을 만들자. 장내 세균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역할을 준다. 이건 그냥 예시예요. 우리가 보통 물어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산균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유산균은 일단 드셔요. 근데 어떤 유산균을 만드냐면 한국인의 장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만든 음료를 먹어야 돼. 봤더니 일본의 어느 미야자키 현의 120세 할아버지, 우리나라 사람하고 장내 세균이 달라요.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불가리스 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인의 장에 특이적인 거. 그렇고요. 유산균을 언제 먹어야 되죠? 언제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혹은 수시때때로. 아침에 언제? 밥 먹기 전에. 그죠? 밥 먹기 전에. 밥 먹은 후에 디저트로 먹는다. 미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네. 식전에 드셔요. 식전에 항상. 아시겠죠? 장까지 안 가요. 유산균이. 위가 문을 닫아서. 유산균이라고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유산균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야 돼요. 올리고당, 알칼리, 알코올,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같이 넣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은 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야 이게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죠. 신바이오틱스 들어가면 장내 세균층을 개선해서 결국에는 건강 유지 및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올리고당 섭취를 증가시키면 이게 좋은 세균인데요. 늘어나는데 섭취를 감소시키면 다시 줄어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올리고당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천기누설이다, 잘 먹고 살자, 다 먹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잘 먹어서 유산균만 잘 관리해도 감기 안 걸려요. 암이 안 걸려요, 이렇게. 근데 잘 못 먹으니까 문제 된다는 거죠. 줄어든 장내 세균을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김치. 여러분 TV 보면 유산균 톡톡 기억나죠, 그거? 예, 그죠? 냉장고 선전. 그죠? 진짜 유산균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걸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걸. 그죠? 그리고 이제 된장의 누룩균. 여러분 된장찌개 좋아해요? 네. 좋아하세요? 집에서 엄마한테 맨날 해달라고요, 맨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해요. 미안해.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 저 이승사촌 누나네 집이 있어요. 그 집은 1년 내내 365일 된장국만 먹는 거야, 된장국만. 그 집이 이제 자녀가 3명이었거든요. 다 서울대 갔어요. 이게 맞아. 유산균을 이 된장을 이제 발효시키면 된장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들면 끈적끈적하잖아요, 이게. 그 끈적끈적한 게 이 유산균이 발효되면서 분비한 똥 오줌이에요, 이게. 그 똥 오줌이 구수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구수한 똥 오줌에 항암 효과가 많은 거예요, 항암 효과가. 일본의 낫도균은 없어요, 이게. 콩이 다르고 발효 조건이 달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의 낫도균은 먹어봤자 돈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된장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해요. 그래서 된장은 뭐냐면 미생물이 분비하는 똥 오줌 섞여 있어. 이걸 먹고 우리가 구수하다, 맛있다, 청국장 진하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미생물학적 얘기하면 똥국이에요, 똥국.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드시라고 이걸. 더 좋은 건 시래기국. 시래기에 섬유성이 많거든요, 식이섬유가. 시래기에 청국장 넣는 건 최고예요, 최고. 예. 쓰레기국인가요, 쓰레기국? 시래기국. 시래기국. 좋아요, 좋아. 예, 많이 드셔요, 많이. 건의해요, 영양 선생님한테. 3월달, 봄에는 이 시래기국과 나물만 해달라고. 예, 이렇게. 간식은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절대 나오면 안 돼, 이런 거 나오면. 치즈, 여러분 치즈 많이 드세요, 치즈. 한국 사람의 장에는 치즈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김치는 많이 먹어요, 된장은. 이걸 많이 먹여야 돼요, 한국 사람은. 유산균이 달라요, 이 종류가. 예. 여기 DHA가 많이 들었잖아요. DHA가 오메가3거든요. 사람은 안 만들어져, 이걸. 요거는 유산균 발효유예요. 유산균이 없어요. 유산균이 발효한 똥 오줌만 들어있어, 이게. 그러니까 달아요, 달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 하지만 이게 5개 한 줄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트 가면 한 줄 된 게 5개짜리 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심심할 때 하나 빨대 하나 꽂아놓고 하나로 계속 먹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 먹으면 다 먹잖아요. 화장실 갈 수 있어, 이거. 예. 좋지 않아요, 이거. 좋지 않아. 아까 봤던 거고요. 장내 유익균을 지키자. 우리의 장은 면역세포가 70% 존재한다. 그죠? 세라토닌 90% 만든다. 당연히 장이 건강의 핵심인 거죠, 핵심. 그러니까 장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장 관리의 핵심은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유익균이 많은 사람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런 사람이 피부도 좋고 건강하고 헬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하고 세균과의 면역 관계를 가지고 201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랄프 스테인만이라는 락펠러의 교수님이고요. 이 보이스 부출러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세균과 우리 몸과의 이 초기 면역, 후기 면역이라는 이런 작용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썼고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 몸은 전쟁터다. 전쟁터인데 우리의 면역이 건강하면, 그러니까 방패가 강하면 이 칼과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했다. 인 거고요. 노벨상 알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노벨 평화상도 노벨상이에요. 예, 이거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예, 한 명씩 다 이렇게 노벨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이렇게. 예. 나중에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이거. 되게 좋아. 예. 보면 노벨 과학상 수상의 원론적 뭐냐면 막 나오는데 이 아시아는 드물어요, 드물어. 아시아는 특히 한국은 드물어. 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노벨상을 보면은 이 물리학상 207명, 그죠? 화학상 178명, 생리의학상 213명 가장 많아요. 노벨상은 3명 맞아, 3명까지. 혼자 받을 수도 있고 3명이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봤듯이 아까는 3명 받았거든요. 3명. 여러분 돈은 좋아하니까 돈 얘기를 좀 해야겠네. 노벨상 받으면 12억을 줘요. 12억. 그 사람한테. 3명이잖아요. 3명이면 그 공로가 30, 30, 40이라면 30, 30, 40% 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일본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혼자 받았어, 혼자. 자가포식이라는 그런 이 선천 면역에 관여하는 그 기구를 발명한 일본 사람이 혼자 다 받은 거예요.
좋겠죠? 이게 로또예요, 이게. 딴 게 로또가 아니고. 예. 평생 연구원을 가지고 보상이 따른 게 이게 로또가 로또. 딴 게 아니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노벨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 아까 파스테르 박사님 얘기했는데 파스테르 박사님 했던 명언이 있어요. 명언. 여러분 적으세요. 제가 영어로 불러드리니까 적으세요. 루이스 파스테르. Chance favor only the preferred mind. 완전 한국식으로 발음드렸죠. 네? 이 파스텔 박사님 연구해보다 보니까 어떤 질병은 원인이 있어. 원인이 있고 그 병원균이 자라는 메디아가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구나. 아, 어떤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준비된 어떤 환경이 있는 상황에만 오는구나. 이걸 루이스 파스테르 박사님이 죽기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기회는 암무하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특히 그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굉장히 여기잖아요, 여기 10대. 저는 여기 30대. 좀 있으면 40대 돼야 돼요. 30대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죠? 비전이 뚜렷해야 돼. 디테일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클리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 직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은 규천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 단지 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문가가 되고요. 40대 때 리더가 돼요. 리더가. 여러분 리더가 돼야죠. 그죠? 회사에서 만년 대리만 할 수 없잖아요. 과장도 되고, 그죠? 부장도 되고,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인천고 몇 회 누구 졸업생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기회는 아무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지금이 봄이잖아요. 봄은 뭐 어떤 계절이냐면 농부는 씨를 뿌리는 계절이에요. 씨를 뿌려. 콩을 땅에 뿌리면 추수 때 콩이 자라요. 그죠? 콩이 안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콩 씨를 뿌렸는데 팥이 자랐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좋은 씨를 뿌려야 돼. 좋은 씨를. 요즘 학생들 이렇게 생각해요. 강남에 굉장히 비싼 땅에 콩씨를 뿌렸어. 그리고 여기 미추 앞에 화단에 콩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뿌렸어. 강남 비싼 땅에 뿌린 콩은 명품 콩 나올까요? 똑같아. 그 콩이나 저 콩이랑 똑같다고요. 어떤 콩을 뿌리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땅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바람 불고 해 뜨고 비 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씨를 뿌려서 추수 때 좋은 사과 씨를 뿌렸는데 사과 나무가 웅창하고, 그죠? 사과나무도 주렁주렁 맺혀야지. 사과 씨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자라. 빈 앙상 가시만 있어. 이러면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대이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리세요. 좋은 씨를. 알겠죠?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획적으로 살고, 생물학의 기본은 carefully designed life cycle을 갖자, 이거예요. 그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순수해. 저긴 순수해 보이죠? 네?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생명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순수해요. 순수하다는 건 딴 게 눈에 안 들어와. 네. 너무 재밌어. 생명과학은 너무 재밌고 하나를 알면 가슴 떨려 이렇게. 스릴 있고 내일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도 빨리 가서 빨리 씻고 이 리프레시가 해서 다음날 아침 학교 와가지고 아침 새벽 7시에 와서 공부하고 실험하고 밤 1시, 2시에 가서도 또 다음날 일어나고. 왜? 재밌으니까. 너무 가슴 떨리니까. 너무 의미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아시겠죠?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이
한성과학고랑 영재고 학생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 연구실 와서 실험해, 실험. 실험도 하고 진로 지도도 하고 한 4-5번 와요, 1년에.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아요, 이거. 예.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되고요. 이 학회는 고등학생들은 공짜로 갈 수 있어요. 나는 관심 있다. 그럼 가면 돼요. 공짜예요, 공짜. 듣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도 매년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할 거예요. 여름 때 실험 캠프라고 해서 이 마우스 해부예요. 이런 학생들이 왔고요. 이게 접니다. 마우스 해부에서 마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마우스라면 아까 마우스 실험들 보여드렸잖아요. 이 연구 많이 해요. 생명과학 연구에선. 그래서 이제 이게 간이구나 장이구나 이게 보기도 하고 이걸 간 세포를 키워보기도 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돼. 신청. 1학년 때 신청하면 연구실 와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돈 안 받아요. 네. 밥도 사줘요. 제가. 네. 진로 지도도 해줘요. 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집에 갈 때 꼭 집에 돌아가도록 제가 전화해요. 집에 왔냐고.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우스 해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명과학 분야에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이 책도 많이 보시고 텔레비전에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의 진로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